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오늘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후 세계를 다룬 여러 가지 게임과 드라마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히나 게임에서 사후 세계가 등장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라고 보는 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려낸 작품도 있고 또는 뭐 저의 우려대로 사후 세계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린 이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곡으로요, 블랙미러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산 주니페로의 음악 Waves Crashing on Distant Shores of Time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뭔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진행을 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갑작스럽게 좀 사정이 생겨서 음악이 대신 나갔었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오랜만에 돌아오면서 뭔가 좀 이야기거리를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막 엄청 공들여서 준비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언젠가는 좀 이 얘기도 깊게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했던 주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나가는 얘기로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후 세계가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작품의 어떤 이야기의 몰입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잘 다룬 작품들은 없냐 또는 나아가서 사후 세계 그 자체를 좀 어떻게 재미있는 작품으로 풀어낸 것들은 없었나 이렇게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도 있고 직접 보진 않았지만 좀 이야기를 들은 것들도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블랙미러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미러 에피소드 중에서 산 주니페로라는 에피소드 무려 2017년에 에미상 TV 영화 작품상 및 미니시리즈 영화 및 드라마 스페셜 부문에서 각본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상과 각본상을 모두 받은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였는데 블랙미러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미래와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진 드라마 시리즈죠. 사실상 어떤 영화 모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작품마다 옴니버스여서 당연히 작품마다 어떤 연관성이 딱히 있지도 않고 분량도 들쭉날쭉해요. 다른 드라마들처럼 딱 정해진 분량 이렇게 회차마다 정해진 분량이 있는 게 아니라 분량들도 들쭉날쭉해서 블랙미러 자체를 본다라기보다는 그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안에 있는 영화를 한 편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아무튼간에 블랙미러에서 이제 샌 주니페로라는 에피소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 세계 사후 세계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원래는 이제 치매 노인들의 어떤 재활 같은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이 노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정신을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접속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샌 주니페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낸 원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기 직전에 자기 정신을 그 서버에 업로드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자기 정신을 그대로 올려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가상 공간 안에 정신을 남겨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그 가상 사후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 가상 세계니까 당연히 뭐 외모나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뭐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당연히 가상 세계니까 원하는 삶을 말하자면 통 속의 내가 되는 거죠. 본인의 선택으로 통 속의 내가 되는데 통 속의 내가 되는 대가로 지금 돈을 좀 지불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이렇게 통 속의 내가 원하는 세팅을 이렇게 원하는 자극과 원하는 어떤 그 신경 자극을 이렇게 서버에서 주게 되는 이런 세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랑도 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매트릭스 세계관에서 매트릭스에 담겨 있는 육체가 죽어도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 자체는 사실 막 아주 막 새롭다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트릭스 생각도 나고 뭐 통 속의 뇌라는 아주 오래된 고전도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서 일테면 이런 거죠. 샌 주니페로라는 기술이 있고 내가 거기에 갈 만한 죽기 직전에 거기에 갈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데 나는 과연 거기에 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작중에서 이제 노 부부가 나오는데요. 노 부부 중에 이제
남편은 죽기 직전에 샌주니페로로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자기 딸이 먼저 죽었는데 딸이 죽었을 때는 이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샌주니페로 기술이 없어서 딸은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 남편은 내가 거기에 가더라도 그곳에 내 딸이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역시 그런 남편을 따라서 역시나 자기도 뭐 본인은 사후세계라는 게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딸이 없는 공간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나에게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작품 안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저는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가상 공간으로 정신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게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술인가? 예를 들면 그 인터넷 소설이나 뭐 이런 거 좀 오래된 그 양판소들 중에서 양산형 판타지 소설들 중에서 이제 거의 게임 소설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거 진짜 많았잖아요. 한 2000년대쯤부터 해가지고 이런 설정들 진짜 많았잖아요. 몸에다가 뭐 플러그 같은 거 꽂아가지고, 아니면 뭐 플러그가 꽂혀 있는 어떤 뭐 캡슐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가상 세계에 진짜로 자기 정신이 접속하는 이런 형태의 설정들은 진짜 많았는데,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내 몸이 죽은 후에도 그걸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오래된 그래서 이제는 좀 낡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벌레 이름이에요. 학명이에요. 요 벌레가 한 1mm 정도 되는 조그만한,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긴, 지렁이보다도 더 단순하게 생긴 조그만한 벌레인데, 이 벌레가 무려 노벨상 수상자를 넷이나 낳은 대단한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일단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신체 구조만 단순한 게 아니라 신경계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어느 생물학자가 얘를 데리고, 예쁜 꼬마 선충을 데리고 MRI를 찍어가지고 단면도를 다 이렇게 잘게 찍어가지고 이 벌레의 신경 세포들,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몇 개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신경이 어떤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지도, 예쁜 꼬마 선충의 뉴런 지도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레고랑 비슷한 이런 그 기계 장치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계를 전자회로로 그대로 재현을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전자회로로 그대로 재현을 해봤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흘려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이 기계가 마치 예쁜 꼬마 선충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동작들, 예를 들면 헤엄을 치려고 한다든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좀 비켜간다든가,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수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런 프로그램을 따로 입력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예쁜 꼬마 선충을 인간이 재창조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완벽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이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예를 들면 이 신경들이 어떤 강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자극이 왔을 때 어떤 강도로 이게 신호가 뭐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복제가 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생물의 행동을 모방하는 기계를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신경계를 복제하는 것만으로 해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어떤 인간의 신경계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가지고, 예를 들면 제 뇌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신체까지도 가능하면 이제 스캔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전부 다 지도로 그려낸 다음에 이 연결을 똑같이 전자회로로 구성을 하면 제가 복제되는 게 아닐까. 나의 의식이 복제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의식, 정신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완전히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의 어떤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뇌를 그런 식으로 복제해낼 수 있으면 나의 의식도 복제할 수 있겠지.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해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나의 기억도 당연히 복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실물 전자회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온라인에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이 회로를 구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의 정신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한 게 아닌가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간 의식은 사실은 나는 아니죠. 제가 아니죠. 저의 복제일 뿐. 저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복제는 자기가 복제라는 걸 굳이 인식하지 않으면 되죠. 굳이 인식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 지식적으로는 그 본인이 복제라는 걸 온라인상에 내가 올라와 있네. 나 맞아. 내가 복제를 하기로 했었지. 그러면 나는 복제구나. 나는 레플리카구나. 라는 것을 어떤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굳이 그래서 어쩌라고 난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되지 가상세계에서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고 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사후세계를 만드는 게 아주 허황된 건 아니겠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떠들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의 정신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겠다 까지 생각이 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가상세계의 사후세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은 할 것인데 그게 나한테 의미 있지는 않겠다라는 결론을 저는 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아예 나의 정신 자체를 어딘가에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한가? 예를 들면 저의 뇌에 있는 세포들 하나하나를 이제 테세우스의 배를 만드는 거예요. 뉴런 하나를 이렇게 떼어내고 그 자리에 뉴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뉴런들을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뇌는 다 기계로 대체가 되겠죠. 기계로 대체가 된 상태가 되면 그때는 거기에다가 다른 온라인으로 그걸 접속시킨다든가 이런 모듈들을 붙여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제 정신을 업로드한다면 그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혹시 나의 의식도 같이 진짜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 그때는 복제가 아니라 나의 의식도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거는 가능할까를 잘 모르겠어요. 앞에 거는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그걸 온라인상에 구현한다까지는 저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이거는 가능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나의 의식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도 많은 그 오타쿠들의 꿈이 아닐까요? 랜선 꽂아서 가상세계 접속. 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예전에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일찍 태어났지? 한 10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현실에서 안 살고 그냥 랜선 꽂아서 가상세계에서 살 텐데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블랙미러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사후세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어둠 땅 OST 한 곡 듣고 오시죠.
네, 앞서서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샌주니페러 같은 경우에는 그 사후 세계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다룬 작품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 땅 확장팩은 제가 본 사례 중에서 정말 손에 꼽는 사후 세계 괜히 들여가지고 작품을 망친 거의 제 생각에는 2010년대 이후 작품 중에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사후 세계 끌고 와서 작품 망친 거. 이런 식으로 쓸 거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100% 이거는 장담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사후 세계라는 설정은 그냥 애초에 그 시나리오에 고려조차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뭐 게임을 쓰든 게임 시나리오를 쓰든 뭐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든 영화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사후 세계 이렇게 쓸 거면 그냥 애초에 그냥 단어 자체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월드 오브 크래프트는요. 이전부터 이 세계 안에서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죽음이라는 게 대체 의미가 뭐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떡밥들과 논의들이 그러니까 할 일 없는 겜덕들의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잖아요. MMORPG잖아요. 그러니까 MMORPG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해서 함께 즐겨야 하는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캐릭터를 키우잖아요, 사람이. 이 캐릭터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면 안 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 게임은 그 옛날 그 로그라이크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라인 RPG 게임이고 내가 키우던 캐릭터가 고작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이게 뭐 약간의 불이익은 있어야겠지만 캐릭터가 날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천 번의 죽음을 맞이해도 어쨌든 다시 부활해가지고 내가 실패했던 그 컨텐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죽으면 영혼 상태가 됩니다. 영혼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시체를 찾아서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시체를 찾아서 부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시체가 뭐 이상한 데 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저기서 일어나 봐야 저기서 부활해 봐야 어차피 다시 죽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영혼의 치유사라는 NPC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사를 만나서 약간의 그 페널티를 받고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면은 게임 내에서 죽음이라는 게 완전히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설정이 또 따라 붙었냐면 스토리를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격가지로 들어가 있는 메인 스토리는 아니고 이제 격가지로 들어가 있는 스토리인데 죽어도 다시 돌아오는 용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을 지칭하는 거죠. 마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용사들이 있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원래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운명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모험가들 죽음을 맞이해도 어디선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 용사들은 마치 그 운명을 벗어나 있는 존재들처럼 보인다. 이들에 의해서 예언이 빗나가거나 운명이 뒤틀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설정이 이렇게 약간 슬그머니 따라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이 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왜냐하면 게임의 스토리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개발진에서 정해놓은 스토리를 게이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이머들에게 나는 이 세계에서 진짜로 살아 숨쉬면서 활동하고 있고 나의 활동이 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설정인 거죠. 이거는 당신들이 이 세계에 정해진 운명을 뒤틀고 있고 정해진 파멸을 벗어나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새롭게 고쳐내고 있다. 당신들의 존재야말로 이 세계의 존재의 의의다. 라는 느낌을 이제 게이머들에게 주는 장치인 거죠. 이런 설정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설정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이제 스토리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사후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어둠 땅이라는 사후세계가 있다. 어둠 땅이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다른 차원의 공간인데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어둠 땅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 어둠 땅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세계 어둠 땅 안에도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영역들이 있고 살아생전의 어떤 행적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이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찾아가게 된다. 예를 들면 속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걸 속죄를 하기 위한 어떤 영역으로 가게 되고 또는 뭐 동물들이나 뭐 자연적인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생명을 순환시키기 위한 어떤 세계로 가게 되고
또는 살아생전에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열심히 싸우다 죽은 전사들은 또 거기에 맞는 약간 바랄라 같은 느낌이죠. 북유럽 신화의 바랄라 같은 느낌이죠. 또 그런 세계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후 세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게임에서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계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또는 뭐 언데드들, 좀비들 이 대규모로 이렇게 창궐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싸우다가 목숨들을 잃고 희생하고 영웅적인 희생을 하고 또는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죽음들이 이 게임 세계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후 세계를 이따위로 그냥 별 큰 고민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사후 세계가 있는데 마치 그냥 다른 차원의 세계 같은 존재야 이렇게 갖다 붙여놔 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나랑 같이 싸우던 동료였던 누군가가 죽었어요. 다른 그 플레이어는 부활하면 땡이니까 플레이어 말고 예를 들면 나랑 한 십몇 년째 물론 게임 안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십몇 년째 나랑 동고동락하던 전우가 죽었습니다. 이게 전혀 슬픈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우는 어둠 땅 가서 어둠 땅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니까 나도 어둠 땅 가면 그냥 만날 거니까 다시 이렇게 되니까 게임 안에서 죽음이라는 게 가치가 정말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막 어떤 예를 들면 그 다른 동료들 그 자기가 끌고 갔던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국왕의 죽음 그때 당시에는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 이런 연출을 해주다니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연출을 하다니 하면서 봤던 그 죽음이 어둠 땅 딱 나오고 나니까 여기 어디 잘 계시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그냥 단지 그 이사 가는 정도의 의미이면 뭐하러 우리가 이 아제로스라는 이 행성을 지켜야 되냐? 그냥 다 죽어서 어둠 땅 가서 잘 살면 안 돼? 까지 생각이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로 그냥 뭔가 스토리를 생각하기가 싫어졌어요. 원래 이 워크래프트 시리즈 스토리를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막 소설 그 게임과 게임 사이의 내용을 이렇게 소설로 채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워크래프트 시리즈는 소설책들 그거 사다 볼 정도로 굉장히 이 스토리를 좋아했었는데 어둠 땅 이후로 그냥 흐름만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약간 요새 좀 다시 스토리가 재밌어지는 기분이 좀 좀 재밌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시 재밌어지는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어둠 땅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무의식 중에 없던 일로 치부하게 돼요. 그런 일 없었어. 없는 확장팩이야.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후 세계가 뭐 어떤 세계관이든 간에 사후 세계를 도입할 때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세계관에서 죽음은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하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저승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최악이었고 정말 그 사후 세계를 세계관에 도입한 제가 본 모든 그 작품들 중에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또다시 이제 사후 세계 자체를 다룬 드라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굿플레이스입니다. 음악 하나 듣고 오시죠.
네, 굿 플레이스. 네, 이 드라마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를 굿 플레이스랑 배드 플레이스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헤븐 앤 헬이죠. 네, 아마 헤븐이나 헬, 천국, 지옥 이런 표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특정 종교에서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종교적인 색채는 좀 배제하고 그냥 정말 담백하게 종교적인 뭔가 없는 사후 세계 자체를 좀 묘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Good place, bad place. 좋은 곳, 나쁜 곳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Good Place라는 드라마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이제 Good Place에 모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Good Place에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드라마 자체가 좀 코미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그 좀 어둡고 딥한 이야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굿플레이스에 오셨네요. 여기 당신의 굿플레이스 동기들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부터 동기들이랑 같이 이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행복하게 영원한 시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라마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드라마가 재밌어지는 부분이 이 굿플레이스에 온 사람들이 다 보면 뭔가 하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왔지? 이거 뭔가 착오가 있었다. 또는 이거 내가 거짓말을 너무 잘했나? 천국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굿플레이스 안에. 그래서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게 되죠. 내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실 살아생전에 이런 짓도 했었는데 저런 짓도 했었는데 걸리면 배드플레이스로 쫓겨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즌 1까지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시즌 2를 보다가 저는 중간에 그만뒀는데 확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시즌 1까지 신선하고 좋았는데 뭔가 이야기를 억지로 연장을 하려다 보니까 시즌 2부터는 조금 어거지로 끌고 나간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그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시즌 1은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아무래도 종교의 영향으로 좋은 곳, 나쁜 곳이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특정 어느 한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 극락이라는 얘기를 하죠. 뭐 극락 왕생하시라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물론 불교에는 이제 윤회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막 영원히 이어지는 사후 세계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불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게 분명한 우리나라의 어떤 옛 설화들이나 전설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생전의 행적에 따라서 사후에 가는 곳이 나눠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후 세계를 이렇게 어떤 사전 세계가 뭐야?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의 어떤 행적을 평가받는 그런 곳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좀 바르게 살지 않을래? 바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좀 잘 해주면서 살자 하는 어떤 살아있을 때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설정들이 진짜 죽음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죽어서 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그 전설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탄생했다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면서 탄생했다기보다는 살아있을 때의 시간들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것들이 탄생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그 살아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평가받는 곳으로서의 저승을 굉장히 잘 그려낸 웹툰 작품이 있었죠. 신과 함께라는 조민 작가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는요. 아마 영화 1000만 관객을 찍은 영화 때문에 영화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웹툰이 훨씬 좋은 작품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이 훨씬 더 재미있었고 웹툰이 이제 이승편, 저승편, 그다음에 하나가 전설편이었나 설화편이었나 뭐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편 다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저승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사후세계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잘 담아냈고 이승편 저승편 신화편이었다. 신화편. 네. 신화편이었어요. 아무튼간에 그런 한국의 우리 옛 조상들은 사후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나, 어떻게 상상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저승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간 우리들이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통찰이 담겨 있어서 저는 저승편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편, 영화 첫 편, 신과 함께 영화 첫 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주인공 설정부터 약간 원작의 의도에서 좀 비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굉장히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 소방관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차태현 씨가 이제 의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주인공을 의인으로 설정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원작에서 줬던 그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 요게 많이 퇴색되는 느낌이어서 좀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음악은 들어야 하니까 영화 신과 함께 음악 하나 듣고 오실게요. 들으실 곡은 꿈입니다.
네, 영화 식과 함께 꿈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이 밖에도 뭐 4, 5세계 하면 생각나는 또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코코가 있죠. 예전에는 둘리였는데 이제는 코코가 그 자리를 우연히 4, 5세계를 엿보게 된 소년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죽음의 비극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게 되는 굉장히 따뜻한 눈물 나는 휴먼 드라마 코코가 있었고요. 코코는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나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4, 5세계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 잘 그려내서 또 호평을 받았었죠. 특히나 그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작품이었고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이민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주류 문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작품 외적으로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코코도 재미가 있었고 좀 더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둘리 극장판 얼음별 대모험이 있었죠. 이게 둘리와 친구들 그리고 거기 휘말린 고길동 아저씨까지 이제 얼음별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어떤 모험을 펼치게 되는데 이 얼음별이라는 곳이 알고 보니 4, 5세계였고 둘리는 그 주제가에도 나오는 그리운 엄마를 마침내 이곳 얼음별에서 만나게 되는데 살아있는 애들이 또 얼음별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엄마와 다시 헤어져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장면이 또 눈물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둘리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도 둘리 보면서 고길동 아저씨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유, 저 아저씨는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놈을 받아가지고 맨날 뭐 외계인이 와서 집을 들고 튀질 않나, 담장을 부숴놓질 않나, 뭐 악담을 퍼붓질 않나, 저 뭐하는 놈이야 저게, 막 이런 생각을 어릴 때도 했었거든요. 둘리 보면서 둘리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얼음별 대모험을 이제 저희 같은 아파트 살던 그 또래 애들이랑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봤는데 처음에는 저 막 보기 싫다고 둘리 별로라고 막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엄마랑 헤어지는 장면에서 저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작품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드래곤볼도 이제 4, 5세계가 등장을 하는데 드래곤볼도 사실은 작품이 워낙 훌륭한 작품이어가지고 티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감히 모욕을 했다가는 그 어디서 누구한테 돌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드래곤볼도 사실 4, 5세계로 스토리 망쳐놓은 걸로는 어둠 땅 못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제약을 걸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죽은 손오공이 머리에 링 하나 달고 나와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죽음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그런 게 있었죠. 네. 하긴 드래곤볼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무의미하기도 한 게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죽어나가도 결국은 구슬 모아가지고 용신한테 다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는 세계인지라 이런 이야기가 좀 무의미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작품들 중에서 봤거나 플레이해본 게임들 중에서 4, 5세계를 가장 재미있게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는 작품은 모바일 게임인 트리컬 리바이브였는데요. 트리컬은 이세계물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 플레이어가 교주라고 불리는데 게임 내에서 그 어떤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완전 그 다른 세계 요정들이 사는 세계에 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정들이 저 게이머를 교주라고 부르는데 이 세계는 세계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낸 세계인데 창조한 세계인데 이 창조를 한 세계수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기 사는 요정들은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개념을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예를 들면 사망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말농장에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말농장에 간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사람한테 개미가 밟혀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지, 사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미가 사람한테 밟히면 100% 죽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개미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정들이 개미가 주말농장에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말농장에 간 존재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주말농장 갔다 왔어 이러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말농장이라는 존재가 게임 내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주말농장에 간다라는 표현을 이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줄 뿐, 실제로 주말농장이라는 게 어디에 존재하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거기에 간 생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진짜로 그냥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묘하게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작중에서 어떤 NPC가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해요. 엘리아스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주말농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죽음을 몰라서 그 가벼운 무게감 때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애둘러 표현할 뿐이죠.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주말농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개그적인 요소로,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코믹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개그 요소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모르는 이 존재들과 함께 이 주말농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준 묘한 긴장감 같은 게 때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사후세계를 다루는 신기한,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한 신박한 방식이어서 좀 기억에 남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트리컬 리바이브의 오프닝 곡 끝까지 걸어가고 싶어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의 이창민이었고요. 끝까지 걸어가고 싶어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도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내밀어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걸어가고 싶어. 가까운 것들을 잊고 산다는 건 힘이 들 때 가끔 억지 농담을 하는 건 또다시 찾아올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은 걸.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는 어떤 것들로 힘이 나는 걸까. 피울 수도 없는 장난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걸어가고 싶어. 사소한 것들로 툴툴거리는 건 꿈을 향해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건 또다시 찾아올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은 걸.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하루는 어떤 것들로 힘이 나는 걸까. 피울 수도 없는 장난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걸어가고 싶어. 웃어야 걸어갈 수 있어. 무료했던